표가 작아가지고 이 뒤에서 서면 화면이 안 보여서 제가 잠깐 옆으로 섰습니다. 제가 오늘 이 발표를 통해서 말씀드릴 내용은 그 범부처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 거버넌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이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된 어떤 배경이라든가 취지, 그다음에 어떤 액션 플랜을 갖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는 엊그저께 저희가 그 식약처에서 보도 자료를 하나를 냈는데, 이제 보도 자료명을 보면 의료기기 제품화 어려움 찾아서 해결해 드립니다라고 하는 보도 자료명으로 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거버넌스를 구성한 취지가 여기에 잘 표현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주 핵심 내용은 이제 어떻게 어려움을 찾아서 해결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을 붙여서 20분 동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식약처가 어떤 기관인지, 그다음에 식약처에서 어떤 연구를 수행한다는데 어떤 연구를 수행하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앞 슬라이드 몇 장은 식약처 조직과 기능을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의료기기는 개발했다라고 해서 그것을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안전성, 유효성 심사를 거쳐서 허가를 받고 난 후에 사용할 수 있는 건 잘 아시겠습니다. 그래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주요 기능은 식품의약품 등의 그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고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이라고 하는 기관도 있는데, 거기서는 주로 이제 그 시험 분석이라든가 위해 평가, 그다음에 거기서 허가 심사도 다 수행하고 있고요. R&D를 전체적으로 수행을 하고 있는 그런 기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그 의료기계와 관련된 그 식약처의 조직을 좀 발췌해서 재구성한 그런 조직도인데요. 저희 의료기기 연구과 같은 경우에는 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의 그 의료제품 연구부 소속으로 지금 되어 있는데, 저희 과에서 주로 하는 그 업무는 의료기기 분야의 안전기술 R&D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본부라든가 심사부에서 필요한 연구가 있을 경우에는 의뢰를 받아서 연구를 수행한 후 그 결과물을 제공을 해서 활용하도록 하는 업무를 주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료기기 연구과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그 예산은 연 한 115억 정도 규모로 수행이나 관리 운영을 하고 있고요. 크게 나눠서 이제 어떤 성과물이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면, 그 안전관리 선진화 연구를 통해서 그 정책에 필요한, 그다음에 그 정책 방안 도입을 필요한 것들을 의뢰를 받아서 저희가 그 방안을 마련한다든가 아니면 법령을 마련한다라고 하는 성과물로 지금 활용을 하고 있고요. 그 심사평가 과학화 연구를 통해서 저희 심사부에서 수행하고 있는 심사부 관련된 그 민원 안내서 같은 것들을 저희가 마련을 하고 이것에 대한 내용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의료 환경 대응 관련된 연구를 토대로 해서 앞으로 나올 신개발 의료기기라든가 첨단 융복합 의료기기가 이제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그 신기술을 접목해 가지고 나타날 수 있는 어떤 의료기기를 선제적으로 평가 기술을 개발한다든가 아니면은 국제 표준을 마련해서 그 의료기기 어떤 기준을 정하는 그런 연구도 수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부처 의료기기 연구사업 개발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본부처 전주기 의료기기 개발 사업은 최초 이제 4개의 부처가 모여서 이제 공동 개발 사업을 하는 건데요. 과기정통부, 그다음에 산자부, 복지부, 식약처가 공동으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그 시장 지향형 의료기기 개발을 목적으로 해서 기술 개발부터 시작해서 임상, 인허가 등 전주기에 같이 지원을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아무리 그 국가에서 개발비를 지원을 하고 개발을 하더라도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인허가에 이제 인허가를 받지 못해서 걸림돌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이제 그 본부처와 같이 이제 참여를 함으로써 규제과학 관점에서 의료기기 개발 지원을 위해 저희가 참여하게 되면 아무래도 신속하게 그 제품 개발을 가시화하는 데 빨리 진행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식약처의 참여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본부처 의료기기 연구 개발 사업의 이제 사업 구성을 보면 그 4내역 사업의 그 4-1-2에 제품 맞춤형 인허가 지원 과제가 들어가 있고요. 저희가 13가지에 대한 인허가 지원 과제를 토대로 해서 연 64억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인허가 지원하는 데 할애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맞춤형 인허가 지원 사업에 대한 내용을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지금 그 위에 표를 보시면 기본 원리서부터 양산까지 그거는 TRL 단계 기술 의료기기의 어떤 개발부터 그다음에 그 양산까지 이제 기술 성숙도를 의미하는 건데요. 제일 밑에 있는 규제 대응 지원 관련된 과제는 저희가 매년 한 2억씩 3과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 과제 같은 경우에는 TRL 단계에서 비임상, 임상 인허가 관련된 업무를 좀 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 기술 지원이라고 하는 것은 매년 9억 원씩 3과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원리 1단계에서부터 전주기에 걸쳐 가지고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이제 그 매년 3억씩 5과제가 지금 표준 개발하는 데 활용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그 신뢰성 평가 기술 개발 같은 경우에는 매년 8억씩 2과제를 운영을 해서 신뢰성 평가와 관련된 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지금 서두에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전체적인 식약처가 그 본부처 사업에 같이 참여함으로써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과연 그 본부처 의료기기 사업단에서 개발 지원비를 받고 있는 업체는 그 내용을 명확히 알고 있는지를 좀 설문조사를 토대로 해가지고 조사를 해봤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의료기기가 시장에 진출하기까지 규제 절차 등에 대해서 필요한 절차를 자세히 알고 계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잘 안다라고 하는 그 답변은 한 12%에 좀 불과했고요. 그 다음에 현재 개발하고 있는 의료기기가 식약처 허가를 받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항목에 대해서도 자세히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 역시 잘 안다라고 하는 대답은 15%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이 허가를 받기 위해서 임상시험이 필요한지 여부를 알고 계시냐를 물어봤을 때 모른다는 대답도 역시 한 3분의 1 정도밖에 없었다라고 설문조사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개발하고 있는 제품의 시장 진출을 위해서 식약처를 포함한 관련 규제 전문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서는 역시 90% 이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답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면 활용할 의향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당연히 그 업체에서는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그 답변을 95% 정도의 답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범부처 의료기기 개발 사업 내에서 사업단에서 운영하고 있는 전담 데스크에 대한 건데, 전담 데스크는 어떤 규제 관련된 이슈들을 해결하고 있는 어떤 협의체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냐고 물어봤을 때도 잘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도 역시 한 반 정도 되는 그런 답변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었던 범부처 전주기 의료개발 사업에서 저희가 식약처가 참여를 해서 제품화 및 인허가 지원을 위해서 별도의 사료를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물음도 했었는데 역시 한 반 정도가 모른다라고 하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에 대한 요점을 다시 말씀을 드리면, 개발업체 입장에서는 어떤 인허가 지원을 하면 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답변이 있었고요. 활용하겠다라고 하는 답변도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인허가 지원과 관련돼서는 많은 부분들이 아직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을 파악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때까지는 너무 소극적으로, 수동적으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저희와 그다음에 범부처 사업단과 그다음에 인허가를 지원을 하고 있는 총 40여 개의 기관의 기관들이 손을 잡고 찾아서 해결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보도 자료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이런 어떤 찾아서 해결해야 되는 부분이 이 어떤 필요성을 느껴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된 그런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거버넌스 구성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면,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식약처와 그다음에 범부처 사업단, 그다음에 저희가 인허가 지원 과제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구성을 하고, 그다음에 협력 기관으로서는 이제 식약처 의료기기 심사부나 그다음 사전 상담과 그다음에 한국 의료기기 산업정보원, 그다음에 보건의료연구원, 건강보험시험사 평가원 등의 어떤 협력을 받아서 저희 1내역부터 6내역까지 의료기기 개발과 관련된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들을 일일이 제품화하고 단계별 매칭이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거버넌스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떤 액션 플랜을 가지고 저희가 거버넌스를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합니다. 지금까지는 어떤 수요자의 입장에서 신청을 토대로 해서 지원을 해 줬다라고 하면, 지금부터는 전 부처 사업의 기술 성숙도를 기반으로 해서 저희가 심층 분석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심층 분석을 통해서 인허가와 관련된 공백 분야를 도출을 하고, 이 도출된 부분들을 인허가 과제에 있는 연구자들과 연계해서 제품화까지 기술 지원을 하겠다라고 하는 게 주 핵심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어떤 하나의 예시인데요. 제 밑에 있는 네 과제가 지금 전주기 개발 사업단에서 지원하고 있는 그런 과제들인데, 어떤 과제 같은 경우에는 4단계에서 8단계까지 가려고 하는 목표를 갖고 있고, 어떤 과제는 4단계에서 7단계의 목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 과제별로 어떤 단계까지 와 있는지를 심층 분석을 해서 분석에 따른 공백 상황을 확인하고 그거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하나의 어떤 예인데요. 전기 사용 의료기기나 의약 그러니까는 용품, 그다음에 소프트웨어 의료기기 이런 부분들은 다 틀리지만 이거는 전기 사용 의료기기와 관련된 예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어떤 것 같은 경우에는 TRL4에서 TRL9까지 이 목표를 갖고 있으면 그 과제에 대한 내용들을 다 분석을 하고 지금 어떤 단계에 있는지를 파악을 하고 그 단계에 인허가와 관련된 자료들이 요구되는 것들을 체크리스트를 마련을 해서 지금 이 단계 같은 경우에는 그 품질 시스템과 관련된 사항은 체크가 되지 않기 때문에 TRL 단계를 넘기 위해서는 품질 시스템 관련된 자료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거와 관련된 사항들을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저희가 그 거버넌스를 구성해서 직접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지금 그 관련된 연구 사업은 나중에 오후에 때도 다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과제별로 조금씩 틀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한 장 정도씩만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규제 대응 지원 과제 같은 경우에는 각 기관 특화 분야에 따라 가지고 맞춤형 인허가 지원 매트릭스를 일단 정립을 하고요. 여기에는 오송 첨단 의료기기 진흥재단이랑 그다음에 대구 경북 첨단 의료기기 의료산업기술진흥재단이 참여를 하고 있는데 이 두 기관의 성격이 조금 분야가 좀 달라서 그 오송 같은 경우에는 의료용품을 주로, 그 다음에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전기 의료기기를 주로 하는 부분들이라 그 지원하고 있는 그 업체의 그 특성별로 저희가 분류를 해서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여기서는 해당 의료기가 이게 진짜 해당 의료기기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부터 시작을 해서 등급은 몇 등급인지, 임상 대상이 되는지, 그 다음에 보험 등재를 어떻게 하는지, 그 다음에 신의료기기 기술평가 요구사항에 대한 사전 검토 등 전반적인 지원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한의학회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규제 대응 지원 과제 같은 경우에는 임상 분야별로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그 임상과 관련된 사용 목적을 어떻게 해야 될 부분이 있는지, 그 다음에 임상시험의 어떤 핵심 지표인 피코라고 해서 그걸 설정하는 것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피코 같은 경우에는 임상시험을 진행을 할 때 어떤 환자를 대상으로 어떤 방법으로 그 다음에 어떤 대조 의료기기를 사용을 해서 어떤 지표를 할 수 있지에 대한 핵심 지표를 도출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부분의 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통합기술 지원 같은 경우에는 제품별 특성을 반영한 평가기술 개발이라든가 그 다음에 안전성, 성능, 시험검사를 직접 수행을 해서 지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의료기기 전주기 제품화 지원, 기술 지원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설계 시한일을 개선한다든가 시작품 제작, 그 다음에 설계, 시험검사, GMP 자문 등 기술 지원을 이 과제에서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의료기기 신뢰성 평가기술 시험 인프라 구축을 통한 기술 지원을 신뢰성 평가기술 개발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표준 개발과 관련된 사항들을 5가지를 수행하고 있는데 의료기기 국제표준 개발 및 등록과 관련된 사항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거버넌스를 구성했다라고 해서 어떤 거버넌스를 좀 더 활용하기 위해서 지속적이고 구체적인 소통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에 대한 소통 전략을 저희가 마련해서 계속 관리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가 이제 통합 포럼입니다. 오늘과 같은 통합 포럼을 개최를 해서 연구자가 필요한 어떤 지원 내용이 어떤 것인지 의견을 듣고 그 다음에 각 지원 과제에서 발생한
성과들을 서로 공유를 함으로써 어떤 지원에 있어서의 효율화와 극대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통합 포럼을 지속적으로 개최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매월 사업단이랑 시각처는 실무 협의체를 좀 구성을 해서 거버넌스가 잘 구성되고 있는지,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향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을 더 협의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매월 수시로 협의체를 구성해서 만날 예정이고요. 그다음에 기술자문위원회라고 해서 시각처와 사업단, 그다음에 과제별 책임자들이 함께 모여서 각 과제별 지원과 개발 현황을 좀 공유를 하고 추진 체계를 논의하는 과정을 토대로 해서 서로 공유하는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전담 디스크라고 하는 내용들을 규제 관련돼 가지고 이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그런 협의체인데, 그 외에도 기타 이제 지원 협력 프로그램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료기기 심사부 직접 민원부서가 어떤 담당자를 지정해서 전주기로 컨설팅하는 그런 제도가 되어 있는데, 그런 부분들까지 협력을 해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예정입니다. 이게 이제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이제까지는 개발 업체가 어떤 인허가라고 하는 목표를 향해서 갈 때 각자 위험한 험난한 어떤 여정을 가다가 이제 중도 포기하는 경우도 있고, 개발 단계에서 다시 미끄러져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일단 거버넌스를 구축을 해서 구성을 해서 저희가 한다라고 하면 어떤 거버넌스에서 제공하는 규제 서비스의 이 단단한 어떤 로드를 바탕으로 해서 식약처와 함께 인허가를 수행을 한다면 수행하는 어떤 그런 것을 다짐하면서 이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